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신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 요즘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그 오디오 각 요소들에 막 여기저기 막 많이 탑재가 되고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인티앰프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그렇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DAC 베이스인데 거기에 앞단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간단하게 들어간다든지, 심지어는 액티브 스트리밍 스피커에도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들어가면서 스트리밍 스피커라는 새로운 또 한 장르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예,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들고 온 이 제품은 프리앰프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합체된 약간 그렇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내부에 이제 DAC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프랑스의 아톨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아톨. 아톨 하면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인티앰프와 CD 플레이어. 김편님, 그때 아톨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아톨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좀 리뷰를 계속 해왔는데요. 예. 역시 그 프랑스 감성이 이제 일단 디자인, 셰시 디자인이나 이렇게 안에 뚜껑 열어보면은 걔네 어떤 깔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미적 취향이 좀 반영된 PCB 설계 같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운드적인 그 특징도 막 우악스럽거나 그냥 스피커를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많이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아톨이.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은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자디스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는 오디오에어로. 예, 오디오에어로 진공관 앰프도 만들고, 저는 CDP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모두 진공관을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보면은 상당히 감성적인 약간 그 디자인이나 그런 거에서도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돋보이고, 소리도 그래요. 소리에서도 좀 달콤하고 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주 좀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고요. 그런 제품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포칼이고, 포칼은 오히려 반대로 좀 차갑고 막 기계적인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고. 근데 아톨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나온 거가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톨 하면은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음질, 그런 부분에서도 멜로우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디지털 쪽에서는 엄청난 뭐가 발전 이런 것들은 좀 더딘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1997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요. 얘네가 DAC를 만든 게 2008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설립 연도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나온 거잖아요. 늦었죠, 많이. 그리고 스트리머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늦게 나왔죠. ST 모델로 해갖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조금 미니 사이즈로 줄였다 그래갖고 이제 MS120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좀 변화의 와중에 있다, 아톨이.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톨도 시대의 변화에 이제 많이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아톨의 뭔가 변화를 많이 좀 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MS120이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예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셰시나 전면 디자인, 패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과거의 아톨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5인치 TFT 컬러 LED 디스플레이가 딱 달리니까 생각외로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신구의 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입출력 단자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니까 기본적으로 이더넷 입력단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동축 입력 2조, 그리고 광 입력 2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출력도 광이랑 동축, 출력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소스기기니까 아날로그 출력이 있는 건 당연한데 이제 RCL 출력만 되고요. 근데 아날로그 입력이 2조나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 제품의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근데 이렇게 아날로그 입력이 있는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면은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보면은 그냥
디지털 볼륨만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입력을 받게 되면은, 받는 거는, 이 프리앰프가 그러니까 별도의 단독 프리앰프로 사용해도 될 만한 프리앰프가 내장돼 있다. 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김 편님, 이 프리앰프 부분, 과연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스트리머,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그냥 아날로그 버퍼단으로 끝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볼륨 기능도 없고, 예. 또 지금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날로그 입력 단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날로그 볼륨단에다가 그 아날로그 입력 단자까지 지금 마련한 정식 프리앰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날로그 프리파워를 만들어 오던 아톨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긍심.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DAC도 붙이고 그 앞에 또 스트리머도 붙였지만은 네. 얘는 단독으로 아날로그 프리앰프로 써도 된다. 네. 그런 어떤 자신감의 어떤 그 상징과도 같은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보통 칩 베이스로 해갖고 디지털 볼륨을 쓰러갖고 네. 그냥 속된 말로 퉁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얘는 정말 그 스위치드 레지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변 저항을 통해서 정식으로 아날로그 볼륨단을 내장을 한 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날로그 앰프를 만들어 온 아톨의 어떤 상징이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과연 내부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 내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거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좀 오픈을 해봤습니다. 뚜껑을 오픈해봤습니다. 근데 내부에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아톨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스테이지 그런 구성들, 전원부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일단은 좌측으로 보면은 전원부, 리니어 전원부죠. 요즘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AC들이 너무 다 어댑터 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SMPS 전원부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원가 절감도 되고 적은 돈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뭐 그렇게 많이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리니어 전원부가 막 흔하지 않은 그렇죠. 요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SMPS 전원부를 이제 떼어내고 기본으로 주는 거 떼어내고 뭐 여러 가지 리니어 전원부 따로 구입해 가지고 연결해서 막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쪽에 예. 그러니까 리니어 전원부가 있는데 또 특이한 게 분리형이죠. 그렇죠. 트랜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저 아날로그 파트, 하나는 디지털 파트로 해갖고 결국 두 파트에서 서로 교차로 일어날 수 있는 노이즈의 간섭 네. 이런 걸 철저하게 지금 전원부에서 분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리니어 전원부를 쓴 것도 모자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그만큼 자기네는 음질, 특히 아날로그 뒷단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거 하나의 증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부를 딱 열어보니까 예상이 적중했는데 상판에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이 딱 장착이 돼 있어요. 네. 보니까 스트림 언리미티드에서 만든 모듈이에요. 네. 예. 음질적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아톨과 상당히 많은 부분 좀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좀 뒤에 이제 처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 어떤 지금까지 어떤 사운드 시그니처가 완전 바뀐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앞단에 이 스트리밍 모듈이 그 어떤 지배력을 좀 이렇게 행세한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날로그 출력단 보니까 뭐 풀 디스크리트 방식의 클래스 A 출력 구성이고요. 네, 내부에 보니까 뭐 BCI 커패시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항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부품들 많이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DAC 파트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버블라인이었는데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로 이제 인수가 되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PCM 1796 칩을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MS120도 그렇지만은 뭐 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CD100 시그니처라든지 DAC100 시그니처 하는 이 100단위 모델은 다 1796 칩을 쓰고요. 그리고 위급인 200대는 1792 칩. 그리고 이제 300, 400단위 저보다도 플래그십 쪽으로 가면 미국 ESS 9038 칩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100단위의 일률적으로 1796 칩을 쓰는 것은 그 라인의 어떤 음색적 통일성을 위해서 얘네가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PCM 칩 소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봐도 이 앞에 그 스트림 언리미티드의 어떤 스트림 모듈 그 사운드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처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니까 여러 가지 뭐 프로토콜에 대응을 합니다. 일단 DLNA, UPnP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룬에도 그렇죠. 네, 룬 인증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블루투스에도 대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체 앱이 있죠. 그렇죠. 네. 아톨 시그니처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 그 쭉 보시면은 지원하는 그 네. 스트리밍 서비스가 쭉 있는데요. 보니까 뭐 타이달 코브즈는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 뮤직 같은 경우도 네. 있고, 뭐 스포티파이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 라디오 뭐 네. 이런 것도 많이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저것도 있잖아요. 그 USB 입력.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틱 플레이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그러니까 옛날 혹시 자료들 검색하시다가 이게 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요. 아, 네. 예, 이게 2022년 작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룬 인증을 받았어요. 룬레드 인증을 받아갖고 네. 그거는 이제 의심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녹음한 것도 룬으로 지금 이제 재생해서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룬에도 적극 대응을 하는 본격화 네트워크 플레이어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실제 음질 좀 들어보면서 음질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릴 시스템은 일단은 소스 기기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던 디지털 시스템은 완전히 배제했고요. 그 이후에 앰프와 스피커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패스랩스의 XP12 프리앰프와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파워앰프 사용했고요. 스피커는 PMC의 팩트 8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녹음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시가렛 애프터 섹스. 이 밴드 이름이 참 특이하죠. 예, 저는 이 밴드의 근데 이름에 놀라고 또 음악에 한번 더 놀랐는데 음악이 정말 좋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음향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거 제가 기존에 듣던 아톨 사운드와 너무나 다릅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아톨은 사실 뭐 광대역에 뭐 엄청난 다이내믹스나 뭐 이런 걸 뽐내던 기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상당히 밀도가 되게 촘촘하고 대역도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저역도 상당히 좀 깊게 떨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잠깐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느꼈던, 그러니까 아톨 앰프에서 느꼈던 예. 그리고는 좀 다르게 좀 색채감이 진해졌어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역폭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 예.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딱 잡히는 게 스트리밍 모듈에서 예. 일단 그 판가름이 난 것 같아요. 아, 거기에서 예. 정말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스트리밍 모듈에서 이 전체를 그 제어를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클럭도 네. 또 이제 전체 사운드를 또 지배할 거고요. 예. 여기서 오는 그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받아서 예. 컨버팅을 해주는 게 지금 PCM179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듣던 ES 칩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이 전체 이 소리의 어떤 느낌을 완전 바꿔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곡 한번 더 들어보시죠.
Troubles were sharing, trouble with that dress that's as black as my heart on this train. Troubles were sharing, trouble with those lips that's as red as the blood in my veins. Trouble, you know. 네, 핑크의 곡 중에 하나 들어보셨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역 테스트할 때 많이 듣는 곡이에요. 라이브 레코딩인데 저역이 막 엄청 양감도 원래 좀 있고 저역 깊이도 상당히 깊게 내려가는 이런 곡인데, 사실 기존의 아토울은 이렇게 저역 쪽이 뭐 아주 막 권위적이고 뭐 육중하고 이런 웨이트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그렇죠, 아니었죠. 편이죠. 네. 그 음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랄까 멜랑콜리하고 감성적인 막 이런 느낌이었지만 저역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깊이감이나 이런 걸 모자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존의 아톨의 저역이랑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네요. 그렇죠. 좀 파워앰프를 약간 바꾼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세졌잖아요, 얘가. 좀 둔중하고 저역도 많이 묵직하게 잘 내려가고. 그래갖고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원부고요. 그러니까 보통 SMPS로 그냥 그렇게 마감하는 게 보통인데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리니어 전원부를 또 디지털 파트, 아날로그 파트로 나눠서 좀 구성한 그거고, 아까 처음에 이제 코난이 말한 것처럼 아날로그 프리단 쪽을 너무 기막히게 잘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출력 임피던스가 22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의 프리앰프랑 매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생산한 음악 신호의 출력 전압이 아무런 손실 없이 뒷단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력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저역의 에너지라든지 넘어갈 때 어떤 이렇게 음이 좀 뒤틀린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빠져나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전원부와 그 출력 임피던스가 낮은 프리단 설계다. 이렇게 규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곡에서는 특히 좀 저역의 에너지, 좀 파워, 다이내믹 레인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편성이 많은 대편성을 들어보면서 전반적인 좀 음질의 특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상당히 유명한 곡이죠. 존 윌리엄스가 지휘했는데요. 이렇게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 중에서 임페리얼 마치 이것 중에서 한 곡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다이내믹스라든가 뭐 되게 촘촘한 그런 밀도감 이런 것들도 기존에 제가 듣던 아틀 사운드에서 많이 좀 진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음장 측면에서도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뎁스라고 그러죠. 안끼리들. 그러니까 무대를 얼마나 깊게 조망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 곡에서 좀 많이 드러나네요. 네. 저는 그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세한 어떤 디테일이 잘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SMB가 일단 기본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이즈를 충분히 낮췄기 때문에 아까 곳곳에서 들리는 세세한 소리들이 그 봄날 들판에 색삭 돋듯이 그냥 싹싹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진 네트워크 플레이를 붙이면은 그게 좀 묻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그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 애는 지금 MS120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캐치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아톨의 MS120에 대한 특성을 알아봤는데, 이 제품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도 상당히 쓸만한 기기지만 프리앰프, 내장된 프리앰프의 성능을 그냥 이렇게 썩히기에는 좀 아까운 기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원래는 이제 이거를 한번 파워앰프 직결을 해볼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이 밸런스 입력만 받아갖고 어떻게 좀 해볼 도리가 없었는데요. 출력 임피던스 22옴에다가 지금 리니어 전원부 구성 그리고 아날로그 볼륨 단 설계를 봤을 때 충분히 프리앰프 역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워앰프 직결이나 아니면은 뭐 액티브 스피커에 직결해서 쓸만한 프리앰프를 별도로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의 제품으로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트리밍 언리미티드의 스트리밍 모듈은 처음 이제 접해봤는데, 기존에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블루 OS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완전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좀 더 에너지가 있고요. 컨트라스트라든지 어떤 선명도 이런 게 얘가 참 돋보이는 모듈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빠릿빠릿한 모듈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톨의 MS120. 우리 아톨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